자, 이번 시간은 제 3장입니다. ESC 경영에 있어서 3장은 ESC 평가입니다. ESC 평가는 첫 번째로 ESC의 평가의 필요성, 다음은 ESC 평가 요소, 다음은 평가 모형, 세 가지 토픽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ESC 평가의 필요성입니다. 자, ESC 평가는 왜 필요할까요? 평가는 그 자체로 평가 결과를 누군가 보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그 평가 결과를 보고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통해서 그 피평가자에 대한 어떤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ESC는 어떤 목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ESC라는 말은 ESG 요 자체로 사용되지는 않죠. 그래서 ESG라는 말은 이 자체로 사용하기보다는 ESG 평가 또는 ESG 경영 또는 ESG 지표 뒤에 뭐가 붙어요. 평가, 경영, 지표 등의 이 수식하는 그 단어가 붙음으로 해서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평가나 경영, 지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ESG 경영을 위한 전담팀이 신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ESG에 대한 각종 연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ESG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이미 국제 수준, 이 국내 수준을 넘어섰어요. 국제 수준의 요구가 발생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ESG 이슈가 최초로 등장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정폭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뭔가 규제가 강화되고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투자자라고 하면 공적 투자자도 있고 민간 투자자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투자기관이 기업에 대한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도 당연히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업을 오픈하는 것, 계속 자기 기업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2006년 유엔의 소위 말하는 PRI는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 투자의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UN PRI에는 지속 가능 성장 관련 6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죠. 그래서 세계 주요국들은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이것을 아예 의무화하자. 그래서 그 기업 자체뿐만 아니고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SCM, 소위 말하는 공급망도 그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날로 ESG 관련 규칙 또는 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자 및 정보 공개의 필요성입니다. 자, 첫 번째 투자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가장 큰 기관 투자가 연기금이죠. 연금기금. 이런 기관들이 ESG 내재화한 책임 투자를 보편화하자. 이런 그 요구가 정대되기 시작했어요. 또한 연기금뿐 아니고 뭐 자산운용사, 신용평가사,
신용평가자, 또 민간 투자기관들도 ESG 기업의 소위 그 미래 가치를 뭔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투자할 만한 기업에 ESG 정보 공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 기업의 ESG 관련 정보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 기업을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 그런 케이스도 증가되고 있어요. 또한 반대로 평가하거나 또 컨설팅하거나 자문하거나 하는 이런 그 컨설팅 집단 포괄적으로 또 평가기관들이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증한다는 건 그만큼 고객이 많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산업 단위의 협회 또는 단체 수준에서 이러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를 출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민관, 공이 대단히 자발적인 대응과 노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ESG 평가의 출발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부터 보면 2011년부터 그 ESG 평가가 시작이 됐어요. 201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이에요? 거의 한 10년이 벌써 넘었죠.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ESG 평가의 거의 이 전문기관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2003년 국내 상장 기업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 부분부터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확대해서 환경부문, 또 사회부문, 소위 말하는 ESG의 E와 또 G는 2003년부터 했다고 했으니까 S, 사회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자, 등급 체계도 8단계, 5단계 등을 거쳐서 현재는 7단계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 높은 단계가 S, 그게 첫 번째 제 1등급이죠. 두 번째가 A+, 세 번째는 A, B+, B, C 등 이 7단계로 평가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2021년에 들어서서 1월에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 공개 가이드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정보 공개의 기준이 확립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장사가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당연히 이 가이드를 참고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30년까지 2030년이면 지금 약 8년 정도 남았죠. 그래서 모든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해서 기업 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분위기는 이제 예외는 없다. 모든 기업은 ESG 경영을 검토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ESG 평가 점수가 기업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또 가장 또 이 근간이 되는 그런 기업의 수준을 척도화하는 그런 기본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다음은 그 ESG 평가의 그 제도적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3월에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열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를 했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경제 반등의 기회가 다가왔다. 그래서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우리의 봄이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다분히 뭐 희망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ESG를 천명을 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에는 소위 ESG라는 따뜻한 자본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굉장히 그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이와 같이 언급될 정도면 이건 이미 이제 기업은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1년을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의 확산의 원년으로 삼자.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거에 대한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을 마련하는 등 인센티브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굉장히 그 분위기가 성숙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민간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또한 ESG와 더불어서 새로운 질서의 자본주의 시대를 재촉하는 그런 중요한 변곡선이 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이 시점에 발효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